정태현 씨 그거 아셔야 돼요. 여기 베레벨 남편들 많이 나왔잖아요. 그중에 지금까지 욕 제일 많이 하신 분이에요. 맞아요. 예? 무서워. 욕을 이렇게까지 욕을 많이 쓰신 분은 처음이에요. 처음. 처음이죠. 아마 방송에는 욕이 직접적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삐 처리가 될 테지만 거의 지금 80%가 욕이라서 맞아요. 지금 삐 처리를 엄청 본인도 많이 해야 본인 된다고. 방송 보면 네. 아마 이렇게 이런 삐, 우라. 삐. 야 이러고 그냥 이렇게 나올 거야 아마. 자 가보죠. 뭐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한번 뭐 이유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. 네, 이제 저희 차례인데요. 왜 그랬을까요? 뭐 많이 힘드셨나? 이게 아내분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기도 해요, 사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함께 보시죠. 퇴직하고 난 다음에는 청소를 자주 하는 편이지. 설거지는 원래 이제 그런 걸 많이 해봤으니까. 아까랑 좀 다른 모습이죠. 아, 또 분리수거도 하시고. 와이프 사고를 하고. 그래서 제가 양보를 많이 했죠. 그래서 아침을 안 먹고 출근한 적도 많아요. 왜요, 왜? 아내분 왜 그러세요? 남편이 설거지를 한 거는 진짜 손에 꼽아요. 그리고 퇴직한 이후로는 솔직히 집에 있으니까 본인이 하게 된 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20년 동안 살면서 설거지는 제가 거의 다 했거든요. 그리고 보통 집에 있어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원래는 안 했어요, 원래는. 근데 진짜 내 보면서 최근. 다 했었어. 뭔 소리 하고 있어. 기저귀까지 다 빨아줬는데. 밥 어제 했나? 기억이 안 나네. 네. 아까 그 전에 나왔던 그 모습하고는 조금 다릅니다. 어우. 아니 원래도 남편이 이제 다정할 때는 엄청 다정해서 야. 소위 말하는 친데레예요. 아, 친데. 와이프는 원래 이쁜 얼굴이에요. 어렸을 때는 더 그랬는데 지금 살이 쪄서 그런데 어떨 때는 이쁠 때는 있어요. 맞아, 너무 예쁘셨어. 배우 같았어. 하이 전신 맥주를 다녔죠. 지하 뭐 안반수 어쩌고는 그 30년 정도 지하수하고 런디 관리했던 일을 했죠. 맥주의 핵심이 물을 관리하신 우리. 그래서 그 다니면서 대학원을 갔어요. 갖고 이제 석사 과정을 밟았어요. 아, 좋습니다. 네. 세전에 한 1억 5천?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안 좋긴 안 좋았어, 오빠가 많이. 그때 갔으면 편히 갔겠지 인간아. 보상금이라도 받고. 말을 해도 꼭 아이 씨, 비 오는 날 저기 뭐야 감전돼갖고 거 봤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다니라고 하냐? 한 번 본 줄 아냐 내가? 3번이나 봤어. 그래서 내 비 오는 날마다 잠 안 자고 지금 오빠 가면 괜찮아? 몇 정까지? 오빠 괜찮아? 술을 만드는 회사인데 남편이 하는 일은 기계 조작하는 거랑 컴퓨터 만지는 거였어요. 근데 남편이 바깥에서 비를 홀딱 맞고 와가지고 그 기계를 만지다 감전사를 죽는 걸 제가 본 거예요. 제가 보이는 거가 사실은 진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너무 걱정이 돼서 그 회사를 좀 그만두면 어떻겠냐. 뭐 송전탑에서 일하시는 분도 아니고 감전이 왜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? 아니 나- 이분이 무슨 어디 비 오는 날 송전탑에 올라가서 일하시는 분도 아닌데 아니, 왜 아니. 왜 감전이 돼요? 그건 아니었고요. 어. 비 오는 날 남편이 밖에서 비를 맞고 들어와서 그 기계가 쇠예요, 쇠. 스위치 누르다가 스위치 이게 누르다가 전기가 통한다 이런 감전되는 얘기 걸 같아. 본 거예요. 제가 판넬이 전기가 통하니까. 네, 회사에서. 회사에서 네네, 야간에 일을 하다가. 야간에서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거는 어. 낮에 일하면서 문제가 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. 사람들이 있으니까 야간에 혼자 근무를 서거든요. 있었어요. 아유 됐습니다. 이거 뭐 얘기해봐요. 내가 정신이 나갈 것 같아 정말. 내가 정말 이 황당한 얘기를 참 해도 너무해. 그랬더니 남편은 계속 안 된다 하다가 설득을 한 3년간 했어. 나를. 비싸져서 내가 그만뒀어. 응. 네,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간두신 거죠? 그렇지.
자업자는 사람들은 목돈 들어오면 좋아하잖아요. 그런 것들 이제 퇴직금이나 그런 것들 생각하고 이제 받으면 퇴직금을 가지고 일부 빚을 또 갚고 일부 이제 사업 자금을 대줘서 그걸로 이제 다시 또 제가 사업을 좀 키웠고요. 무작위로 사입을 하는 거지 뭐가 팔릴지 모르니까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모보다 이제 엄청나게 많은 화장품을 쌓아놓는 거예요. 화장품은 유통기한이 있잖아요. 제가 재고를 한 10억 원 네, 정도까지 쌓은 적이 있거든요. 코로나 딱 터지고 쓰레기로 버린 것만 원가로 한 3억 정도 돼요. 그게 이제 다 빚으로 남은 거였고 지금도 재고가 거의 한 2, 3억 정도 쌓여 있거든요. 팔든 빨리 오프라인으로. 내가 보니까 들어간 돈을 계속 갖다 꼬라박고 있으면 그럼 접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이 접기가 쉽지 않은 거죠. 남은 재고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. 아니 왜 빚을 안 갚고 사업을 더 늘리신 거예요 그때? 사업을 늘리는 게 아니라 장사가 돼서 이제 재고가 2억, 3억이 있어야 1억 원의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줄이면 다시 매출이 줄어드는 악순환인 거죠.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별 비전이 안 보이는데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꼬라박는 게 진짜 유명한 쇼핑몰도 딴 데가 치고 올라오고 더 여기가 핫하고 이래버리면 걔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어려워. 왜냐면 지금 뭐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생기고 뭐 세상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겠어요. 근데 그걸 아직도 계속 뭐 미련이 남아가지고 못 놓고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. 제가 이 재고를 다 버리고 다른 일을 당장 할 수는 그리고 저거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저기 오픈해가지고 오프라인으로라도 팔 수는 없었어요? 그때 이제 마스크를 쓰니까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안 바르잖아요. 이거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안 사가는 거예요. 사실은 거의 다 기부를 했어요. 무료로 나눈. 네. 근데 너무 아깝다. 금전적으로 이렇게 쪼달리지 않으면 너 그런 거 하라고 바로 얘기도 안 해. 너한테 가면 돈이 씨가 말르고 계속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그거 어떻게 하는 얘기야. 나도 어? 답답해요. 나도 답답하다고. 그렇게 해서 몇 억씩 그걸 갖다 주는 그건 다 어디 갔냐고. 내가 그게 허망한 거야. 환장하지. 뭐지? 뭐 순식간에 눈 하나 딱 깜짝한 게 그냥 다 없어져 버린 거야. 나도 허망해. 어? 오빠가 준 돈이 적은 당신 돈이 막말로 아닌데. 사업했던 게 나 때문에 우리 회사인데 근데 내 그 돈으로 해서 했던 거지 안 있으면 그거 시작에 나오고 그렇게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? 다 빼먹고 아무것도 없잖아. 지금 남은 거 뭔지 아냐? 퇴직연금이 아무것도 없어. 국민연금 그것도 뺄 수 있으면 빼갈걸? 뺄 수 있으면 빼갈걸? 회사 30년 다니셨다고 그랬잖아. 회사에 대한 어떤 사랑이 굉장히 크셨던 네, 것 같아. 엄청. 지금도 네. 저기 맞아요. 그 회사 맥주만 먹고. 애사심이죠. 엄청 근데 열심해요. 정년이 아직 한창 남았는데 먼저 퇴직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게 이제 좀 화나죠. 화가 나는 그게 있는 것 같아. 근데 그 얘기를 왜 믿는 거예요? 그걸 왜 굳이 믿고 회사를 퇴직을 하냐고. 3년간 설득을 당하면 안 넘어갈 수 없어요. 불기차게 설득을 하면 아닌가? 긴가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. 아니,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정태한 씨가 아마 뭐 옛날에도 화가 있었겠지만 화가 더 많아진 것 같아. 자존심도 상하고. 총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뭐 남편이 대출받아서 준 것부터 퇴직금에 연금을 깨서 준 것도 있고 하니까 거의 한 5억에서 6억 정도는 줬을 거예요. 그걸 거의 채무 상환하는 쓰시는 대부분은 상품을 사입하는 데 썼고 그때부터 천장만장이 빚이 된 거야. 그래서 이제 카드값 충당이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개인 회생을 신청을 했던 거예요. 빚이 한 3, 4억은 넘게 생겼죠. 아니 뭐 건물은 뭐 어떻게 못해요? 건물을 손대지 않는 조건에서 100% 변제. 그러니까 세입자들한테 피해가 되니까. 사채도 다 갚아줬지. 대출 안 해줘가지고 사채를 썼다고 얘기하는데 이자가 15% 막 이렇게 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잖아.